캐나다은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옛날 1달러, 2달러, 25달러, 500달러, 1000달러짜리 화폐는 법정 화폐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화폐가 더 이상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캐나다은행은 현재 법정 화폐로서 자격을 없애 국원 화폐는 지난 몇십 년간 발행하지 않은 화폐라 아마 갖고 계시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또 법정 화폐로서 자격을 잃는다 해도 화폐 가치가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액면가 그대로 신권과 교환할 수 있으며 기념으로 보관하셔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신권 화폐로 교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그렇게 모은 국권 화폐를 다시 캐나다 은행으로 보냅니다. 캐나다 은행은 기념으로 간직할 용도를 제외하고는 얼른 신권으로 다 바꾸는 것을 권했습니다. 캐나다 화폐는 지난 1989년 1불짜리 지폐가 1불짜리 동전으로 교체되었고 2불짜리 지폐 역시 1996년에 동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25불짜리 지폐와 500불짜리 지폐 역시 기념화폐로 발행된 것이라 1935년 이후에 발행되지 않았고 1000불짜리 지폐는 2000년에 발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런 화폐는 이미 발행된 지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띌 수 있습니다. 법정 화폐로서 자격을 잃는 국권 화폐는 1935년부터 1986년 사이에 발행된 화폐들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인 밤나니빔압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항체 치료는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체 치료를 개발한 제약회사 일라이릴리 앤드 컴퍼니 측은 캐나다 바이오테크 회사인 앱셀레라와 협업해 개발한 새 치료법이 캐나다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아 기쁘다며 곧 코로나19와 싸우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항체 치료는 병원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 시험만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2상 시험이 진행 중이며 3상 시험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릴리 측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내에서 항체 치료를 받고 있는 이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시의회가 도시 전역에 주거 지역 노상 주차 허가증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허가증 요금은 차량 연식 및 탄소 배출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긴급기후 대응 계획의 일부로 시의회는 2021년에 시행하는 안을 포함해 해당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빠르면 2021년에 저가 주차 허가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차증 요금은 차량 연식 및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해당 주거지역의 노상 주차 수요, 각 가구의 수입 등을 고려해 매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단계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시작되며 시장 기반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장 기반 시스템에서는 노상 주차 공간 및 새로 지어진 주거용 건물 수요 등에 따라 변하는 공급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2단계에서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추가 요금도 붙어 주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밴쿠버시는 노상 주차 허가증 발급으로 약 120만 불 정도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노상 주차 허가증 제도를 밴쿠버시 모든 주거 지역에 적용하면 수익은 초기엔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 3년 후에는 연간 1,500만 불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노상 주차 허가증 요금은 지역별로 최소 41.32불에서 최대 393.27불까지 구분되며 외곽 지역일수록 더 저렴합니다. 노상 주차 허가증이 제일 비싼 지역은 다운타운 웨스트엔드 지역이며 저소득층의 경우엔 웨스트엔드 지역 주차 허가증 요금이 82.67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와 필 지역이 공식적으로 락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들이 내려졌습니다. 11월 23일부터 토론토 주민들은 집에 머무는 것이 강력히 촉구되며 불필요한 이유로 외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필요한 외출로 분류되는 것은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처방약을 픽업하거나 건강에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운동, 등교, 데이케어, 근무하러 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토론토시는 이러한 이유로 외출할 시 많은 사람이 붐비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만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며 특히 실내를 가거나 신체적 거리 유지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또한 토론토 지역의 헬스장이 모두 영업을 중지함에 따라 정부는 헬스장 대신 공원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만 함께 운동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원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토론토와 필 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온타리오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는 것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실내에서 사적인 모임은 불가하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른 한 가정과 밀접하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레스토랑에서는 계속해서 실내 식사가 불가하지만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은 가능합니다. 야외에서의 식사도 금지됩니다. 온타리오 주 보건당국은 또한 예배와 결혼식은 실내 및 야외 모두 10명으로 제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리테일샵은 도로변 픽업과 배달만 허용되며 슈퍼마켓, 식료품점, 약국, 철물점, 맥주, 와인 및 주류점, 안전용품점, 편의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50%의 인원만 입장 가능한 상태에서 영업이 허용됩니다. 퍼스널 케어 서비스 및 카지노, 빙고 홀과 같은 게임 시설은 운영 불가합니다. 또한 실내 스포츠 수영장을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제한적인 예외 상황을 제외 운영 불가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지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0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 지역의 보건의료 담당자인 카림 크루지 박사는 회의와 행사 공간, 쇼핑몰, 소매점 등의 사업체에게 수용 한도를 정하고 물리적 거리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건강보호 및 촉진법 22조에 따라 발행된 명령은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크루지는 이 명령이 6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내려진 기존 조치들의 다음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온타리오주 내 코로나19 프레임워크의 레드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토론토와 필 지역이 봉쇄구역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발표되었으며 코로나19 핫플레이스인 토론토와 필 거주자들이 6지역의 사업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우려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마크암 시장 프랭크 스카르피티는 토론토와 필의 거주민들에게 그들의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집단의 한계가 지켜지지 않는 공간에 대한 추가 시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서로는 회의장과 행사장, 연회장, 회의실, 컨벤션 센터 등에는 행사당 50명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쇼핑몰과 소매점은 라인업뿐만 아니라 공동구역, 화장실, 복도, 출입구에서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크루지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1인당 $5,000 또는 법인에는 $25,000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6지역은 130건의 코로나19의 새로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에드먼튼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해당 영상은 11월 17일에 올라온 영상으로 영상 속에서 남성은 난 마스크 착용 면제 대상이라고 경찰관에게 얘기했으나 결국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에드먼튼 경찰 측은 코스트코 직원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해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서 경찰은 매장을 떠나지 않으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된다고 권고했고 불응하자 남자를 앉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후 남성이 일어나기를 거부하자 경찰 2명이 남성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스트코 마스크 정책을 확인해보면 매장 내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가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페이스 쉴드를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트코 직원은 해당 남성이 페이스 쉴드조차 하지 않았기에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경찰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